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무발전 기술전문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태용 차장입니다. 첫 번째 분산에너지 분과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신재생 우세계통에서 동기자산기의 역할과 가스터빈 발전기 관성자원 전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전력시장 관련 정부 정책, 그리고 관성자원의 필요성, 그리고 동기자산기의 역할, 그리고 저희 남부발전에서 추진했던 관성모드 전환 추진 현황, 그리고 동기자산기 향후 전망 이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제 기본 방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응해서 이제 기반 및 전력계통 기반 및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석탄 화력이라든지 LNG 발전 같은 화력 발전 설비 운영 방안으로 이제 LNG 발전의 적정 설비 규모를 확보를 하고 과도한 LNG 발전 용량을 확대를 지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하고 유연한 개통 기반을 마련을 위해서 이제 전력 개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관성 자원 확보를 하고, 그리고 주파수 하락을 대응 가능한 초소공성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발전원별 믹스 변화를 보면은 이제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신재생인데, 신재생은 뭐 30.6%까지 2036년에 증가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석탄이나 LNG 같은 발전은 이게 9.3%, 14.4%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전력계통 운영의 애로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의 출력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비력 증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 관성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전력 체계는 이제 대규모의 이제 회전체 발전기가 그냥 그 회전함에 있어서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 관성이 작용을 해서 주파수가 급락했을 때 주파수 복원이 좀 가능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의 인버터 베이스 그 기반 자원인 재생에너지가 많이 이게 포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계통에 관성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파수와 전압 유지가 힘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이제 동기조산기가 이제 활용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기조산기를 통해서 관성자원 확보를 하고, 그리고 관성자원 및 SIR, 그리고 FFR, PFR 활용한 예비력을 확보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우세 전력 계통에서 이제 안정도를 강화하는 그런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이제 제주 계통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재생 에너지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출력 제어 횟수나 제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에 보시면 17년부터 20년까지 제어 횟수나 제어량이 계속 증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0년에는 더욱더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기반 자원 발전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주계통 관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오른쪽은 육지계통에서 적정 관성일 때랑 부족 관성일 때랑 어떤 발전기 탈락이 발생했을 때 발전기가 급락하는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10초 정도 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왼쪽에 제주계통의 경우에는 부족 관성일 경우에 한 0.7세크 정도로 보이는데, 0.7세크에 그냥 발전기 탈락 시에 급격하게 주파수가 급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이제 주요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주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제 동기조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용도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제 남호주 블랙아웃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2016년 9월에 남호주 전력 계통에 블랙아웃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정전 시의 풍력 발전 비율은
그 나머지 전체를 통틀어서 48%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관성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그때 개통 운영자가 시스템 전력계통 강건도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4대의 플라이휠 동기조상기와 그리고 머스트럼 발전기를 운영해서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예, 이 표에 보시는 거는 해외 주요국에 동기조상기 신규 설치하거나 그 기존의 동기발전기를 용도 전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탈리아의 샤르데나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보면은 이제 시사점으로 그 화력 발전기를 폐지를 하고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를 3대를 설치하고 ESS나 HVDC 양수로 좀 대체를 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관성 자원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우선 회전체 관성을 설명드리면, 이제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회전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이제 관성의 크기는 회전체의 크기나 질량에 비례를 하게 되고, 이제 물이 끊기더라도 회전체가 일정 시간 회전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통 관성을 설명하면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운동 에너지로 전력계통에 만약에 이렇게 발전기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아있는 관성력으로 발전기 60Hz를 유지하려는, 그리고 주파수 변화를 억제하려는 힘을 개통 관성이라고 합니다. 예, 과거의 전력 계통은 대부분 관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회전형 발전기 위주의 계통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13년 발전량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성 보유 발전 설비가 92%고 신재생이 8%, 대부분의 관성을 보유하고 있는 설비일 때는 이렇게 발전기가 탈락을 하더라도 발전기가 그 주파수가 그렇게 급락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계통의 관성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이었는데요. 이제 미래의 신재생 우세 전력 계통에서는 관성 보유 발전 설비가 줄어들고 신재생의 포션이 늘어나면서, 이제 만약에 관성을 보유한 발전기가 탈락했을 때 주파수가 급락하면서 블랙아웃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파수 변화를 주파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요소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SIR, 그리고 회전체가 보유한 이제 가연적인 관성 응답 특성을 SI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FFR은 Fast Frequency Response인데 전력 전자 설비, 인버터 기반 자원의 주파수 제어를 통해서 응답하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PFR은 이제 발전기 내 조속기 제어를 통해서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 조정은 최초의 개통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관성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한 10초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10초에서 30초 정도에는 회전형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가바나 프리 영향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30초가 지난 후에는 개통 운영 EMS에서 신호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응동하는 AGC 영향에 받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 관성의 변압이 예측인데요. 이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영국의 NGSO에서 일간 시간대별로 계통의 관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무래도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태양광이 많이 발전을 하는 오후 시간대는 계통 관성이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 관성의 변화 및 이제 관성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노력을 지금 해외에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예측 모델 등을 통해서 이런 관성 변화를 예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계통 관성을 감시하기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리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어떤 유효 전력이 미소하게 변하는 변동분으로 이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서 관성을 측정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그리드 매트릭스라는
그 어떤 회사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기조산기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동기조선기는 이제 그 과거에는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면서 계통의 무효전력을 흡수하거나 공급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표는 역류를 개선하거나 무효전력을 공급 소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발전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회전자에 들어가는 직류 계자 전류를 가감함으로써 이제 계통에 유입되는 전류를 무효분으로써 뭐 콘덴서 역할을 하나든가 리액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아무래도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스태컴이라든지 뭐 그 SVC 같은 뭐 무효전력 보상 장치가 나옴에 따라서 동기조산기는 폐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폐지 수준이었는데 이제 미래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 우세 계통에서 계통 강건도 형상과 관성 제공을 위해서 다시금 그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기조산기 타입별로는 뭐 모터 그냥 직입 모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소형 가스터빈에서 이제 클러치나 발전기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발전기에 플라이휠을 장착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그냥 그 동기조산기의 내부 구조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그 플라이휠 동기조산기에 쓰이는 SSS 클러치입니다. 동기조산기의 그 신재생 우세 전력 계통에서의 역할로는 이제 기존에 가능했던 무효전력 공급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SC가 지금 싱크로너스 컨덴서 동기조산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스태컴, SVC 같은 그런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가 있는데, 그 뭐 G 레포트 등에 따르면 비슷한 용량에서 유사한 볼테지 서포트 그리고 무효전력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효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금 그 동기발전기 왼쪽은 동기발전기 운전 범위고요. 그 오른쪽은 동기조산기 운전 범위인데, 아무래도 유효전력을 그 수전 받으면서 무효전력을 그 지상에서 진상으로 그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통 강건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재생 인버터 기반자원 우세 시에는 그 전압이나 주파수가 불안정한 거를 뭐 위크그리드 약계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이런 약계통에서 강건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조산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인버터는 뭐 다 그리드 팔로잉 형태의 그 인버터 신재생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압 주파수 민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통의 뭐 발전기가 탈락하거나 전압 주파수가 불안할 때 더욱더 그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동기조산기를 만약에 그렇게 그 전압 주파수가 불안정한 지점에 동기조산기를 설치하거나 투입했을 경우에 이런 단락 용량 증대 효과로 인해서 계통 강건도가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장 전류 공급 능력입니다. 이제 만약에 발전기 계통이 아니고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 그리고 발전기와 수전 사이에서 이제 송전 계통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존의 회전형 저희가 말하는 이제 뭐 LNG라든지 석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송전 계통이라든지 어디 인근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고장 전류를 발생을 시킵니다. 뭐 전격 전류에서 5배에서 6배 고장 전류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 회전형 발전기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트립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해도 고장 전류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면서 그 송전선로에 있는 보호계전기가 그걸 빨리 그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구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스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어떤 전력 계통이 꾸며지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반 자원이 고장 전류 기여 특성으로는 이제 관성이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인버터 제어에서 고장 전류가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면 그 SC가 지금 그 동기조산기의 그 고장 전류 기여인데요. 이 경우에는 뭐 전격의 4배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밑에 빨간색이랑 파란색 VSC의 경우는
뭐 1.1배, 1.5배 이렇게 아주 작은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부하 전류를 공급하고 있는 건지 이게 고장 전류를 공급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분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계정기가 이 고장을 검출하기에 굉장히 불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한 구간을 고장 구간 분리가 어려워서 개통 안정도를 더 저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역상 전류, 그러니까 대칭분 성분 특성도 약간 인버터 기반 전원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역상 전류가 역상 전압을 앞서지 않고 여기상으로 형성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역상 및 영상 전류의 생성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버터 제어의 어떤 평형한 삼상을 만들기 위한 특성에 의해서 이런 특성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요런 원래 기존의 뭐 역상 전류가 역상 전압을 앞선다, 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많은 보호계정기들이 이 고장을 검출하고 차단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호 방식들을 만약에 인버터 기반 자원이 많이 위치되어 있는 발전 단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통 관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관성이라고 하면은 이게 짧은 시간에 응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위는 뭐 메가와트 세크 아니면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500메가와트 세크라고 하면 이제 500메가와트로 발전하고 있던 뭐 동기 발전기가 1초 동안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 뭐 500메가와트가 100초 동안 공급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터빈 발전기 운동 에너지,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 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단의 사진을 보면은 이제 뭐 이너시아라는 뭐 저런 어떤 고정된 스프링이 그 제네레이터랑 뭐 로드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속히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주 계통에서 이제 PSS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한 대가 이제 뭐 제주 기력 1호기 관성 용량인 530메가와트 세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국내 동기조상기 도입 사례 및 연구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제주 HVDC 변환소에 동기조상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건 전동기 구동형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삼천포 1, 2호기 대상으로 폐지 예정인 동기발전기를 동기조성기로 전환하는 뭐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부발전에서는 이제 기존의 가스터빈 동기발전기를 이용해서 동기조성기로 전환하는 실증 시험을 했는데요. 뭐 신인천 복합의 GT 2개 호기,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한림 복합 GT 1개 호기를 대상으로 동기조성기 실증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지금 600mVA/A급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를 한전 신장성 변전소라는 곳에 지금 사업 추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에 지금 부족한 관성 공급을 위해서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를 500메가와트 세크를 이제 2026년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국산화,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를 국산화하는 연구과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에서 추진했던 관성모드 전환 추진 현황 및 실증 운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성자원은 밑에 보시면은 초단기 관성자원 기술 특성으로 신규로 동기조상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제 장점으로는 높은 관성 정수, 뭐 5에서 8세크에 해당하는 높은 관성 정수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뭐 수백억에 달하는 높은 설치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플라이휠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라이휠이 장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성 정수를 더 높여서 뭐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기존 발전기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곳에 이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전기를 활용도를 발전 겸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이제 좀 기존의 것을 약간 리트로핏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관성 정수가 좀 낮은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또 터빈과 발전기 사이에 클러치를 설치하든가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폐지 예정인 동기 발전기를 아예 동기 조상기로 겸용이 아닌 동기 자성기로 용도 전환을 하는 건데요. 이제
장점은 이제 폐지할 예정이었던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 수명이 짧다는 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추진했던 기존 가스터빈 설비를 활용한 관성자원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 저희가 그 신인천이나 그 한림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터빈은 가스터빈과 발전기 사이에 클러치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제 가스터빈과 발전기 분리운전을 위한 클러치를 새로 설치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스터빈과 발전기를 단일축으로 연결된 현재 설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전기와 가스터빈 전체를 관성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인천 복합 가스터빈 한 기당 1.13GW세크의 그 관성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발전 모드와 관성 모드를 겸용하는 설비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 내에 어떤 관성 자원을 그 계통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신인천 가스터빈 8기로 발전기랑 관성 모드로 사용을 하면 이제 9GW세크 수준의 관성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분야별 추진 내용입니다. 이제 분야별로 저희가 오로지 발전기만을 위해 만들어진 설비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좀 그 설비 개선이라든지 어떤 좀 노력을 했어야 됐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어 분야에서 그 운전 방법이 발전 모드, 관성 모드 두 가지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 로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성 모드 운전 기능을 신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기치 못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이 설비를, 그 발전 설비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신설을 하였고, 그리고 운전 모드가 변경함에 따라서 주요 그 가스 컨트롤 밸브라든지 뭐 IGV 같은 그 밸브들의 응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그 기존에 없던 모드이기 때문에 동기조상기 모드라는 그런 감시 화면을 새로 그 신설을 해서 좀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그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전기 분야는 이제 기존의 동기 발전기를 동기 조상기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전기에서 어떤 무효 전력 그 운전 가능 범위를 검토하였고요. 그리고 그 여자기 정상 운전이나 GCB 차 투입 상태 유지를 위해서 회로를 좀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트립 시의 발전 설비 보호를 위해서 GCB를 비상 동작하는 로직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 분야는 이제 그 없던 그 설비 운전 모드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작 절차라든지 그 관성 모드 운전 시에 체크시스트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 기계 분야는 이제 저희가 그 연소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운전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관성 모드로 역전력을 수정받아서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뭐 입구 공기 계통, 차압 발생화 최소화를 위한 필터 교체, 그리고 IGV 안정성을 위해서 압축 공기 유량 안정성 강화를 위한 IGV 궤도 최적화, 그리고 그 외 서징 방지를 위한 뭐 추기 밸브 교체 등 다양한 그 설비에서 개선을 좀 하였습니다. 예, 기존의 발전 운전 프로시저인데요. 예, 최초의 그 회색으로 보이는 선은 지금 발전기 회전수를 말하고요. 그 빨간색은 유효 전력을 말하는데 지금 회전 그 기동한 후에 점화해서 3528rpm까지 올린 다음에 여자기가 자동이 기동이 되면 3600rpm에서 발전기 차단기가 투입이 되고 그 후에 개통 연결 후에 그 150MW까지 운전을 한 후에 이제 정지할 경우에는 발전기 차단기 개방을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속도가 좀 떨어지면 여자기가 정지되는 이런 그 발전 운전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관성 모드 운전 시에는 저희가 그 개통과 싱크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전 모드로 운전하는 거와 비슷한 형태의 그 기동 곡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점화를 504rpm 정도 해서 승속을 시킨 후에 우선은 그 3600rpm에서 개통과 싱크로를 시켜서 발전기 차단기를 투입을 합니다. 발전기 차단기 투입한 후에 개통 연결했을 때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개통 연결 후에 바로 30MW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출력 간발을 마이너스 1MW까지 해서 그 최소한의 연소를 유지하면서 그 역전력이 유입되는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화염 조정이나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관성 모드 관성 모드 조상기에 단자 전압을 증감을 시키면서 진상 운전이나 지상 운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지 절차는 다시 출력을 발전 모드처럼 출력을 증가시킨 후에 다시 발전기 차단기를 개방해서 발전기가 정지되는 프로시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실증 운전 결과입니다. 신인천 복합 가스터빈 8호기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을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시저를 통해서 전력 계통에 관성 1.1GW세크를 공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계통 연결 후에 출력 간발을 30에서 마이너스 1메가와트까지 줄였고요. 그리고 단자 전압을 조정하면서 인근 인천 전력 계통의 무효 전력을 지상 모드로 플러스 30, 마이너스 30메가바르까지 공급 흡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성 모드 실증 운전을 한 후에 설비 진단을 한 내역인데요. 이제 가스터빈이나 발전기 모두 건전성 확인을 저희가 하였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증 운전을 마쳤고, 그리고 기타 호기로 확대 적용을 저희가 한 호기를 더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바이패스 스택 녹스 저감 기술을 개발해서 비상 대비용 관성 자원으로 향후 전력 계통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전망입니다.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때 나온 게 이제 2036년에 초단주기 동기조선기가 36기가 바르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6기가 바르가 54기가와트 세크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향후 이제 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계통에서 안정성을 위해서 동기조선기가 좀 많은 설비가 앞으로 좀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를 진행해 주신 이태용 차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전력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정면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 발표 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질문이 2가지 있어가지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성모드 운전 프로시저 4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예, 저기서 보면은 밑에 관성모드 수전 상태라고 되어 있는 저 기간 동안에는 가스터빈이 연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가스터빈이 최소한의 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 절차 동안에는 가스터빈 연소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그냥 3600 RPM을 유지할 수 있는 연소 수준보다 약간 더 가스 컨트롤 밸브를 닫으면 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은 그때는 역으로 수전이 전력이 계통에서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관성 모드 수전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전력 계통 관성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 전력 계통으로 치면 한전이죠. 송전 사업자가 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인데 발전 사업자인 남부발전에서 이렇게 이런 행위나 이런 시도를 하신 목적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기 앞에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전 계통에 대한 회전 관성은
예, 그 송전을 담당하는 한전이나 어떤 개통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회전 관성이라는 부분이 발전기의 어떤 그 운전에 대한 변화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이제 그 발전사가 훨씬 더 그 발전기 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좀 진행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제작사에게 의존해왔던 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진보적으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이 발전사가 새로운 기술 적용을 시도해봤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 예. 예, 우리 그 이태용 차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역전력을 받게 된 거는 32번 우리 역전력 계정기가 아마 그 제거된 것 같은데 전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 이제 그 발전기를 정지할 때는 나중에 보니까 그 최소 점화를 시켜가지고 역전력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막 그 역전 32번 계정기가 빠졌을 거예요. 동작 안 하도록 해놨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니까 정지할 때는 또 출력을 내면서 또 정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스케줄 시큐런스상에.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발전기를 정지할 때는 3만을 내고 다시 전력을 보내면서 이제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보통 정지할 때는 32번 계정기를 가지고 정지를 하는데 저 정지할 때는 다른 동부서를 32번 계정기 아닌 역전력 계정기 아닌 걸 정지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아까 뭐 우리 전력연구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엔실러리 서비스가 되면 이것도 이제 발전 사업자의 하나 그 뭔가 수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차피 엔실러리 서비스가 되면 수익원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잘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전력 그 정지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로직 개선을 통해서 이 관성 모드일 때 정지할 때는 어떻게 다시 그 저희가 이거를 기존 설비를 그 로직 개선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기를 정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그 관성 모드에서 정지를 할 때는 다시 출력을 올린 후에 그 발전기 정지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저희가 설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거래소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그 발전 공기업 사업자라든지 그 민간 사업자가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그 요금이라든지를 저희가 어떤 그 수익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의 그 서비스 요금으로 뭐 관성 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설을 해서 이게 지금 사업자를 유도하려고 지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공이 기계라서 이제 질문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발표 자료 46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관성력 공급을 1.1기가와트 세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발전기마다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무전력 공급이나 흡수를 조절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신재생 설비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인버터로 이제 주파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만든 주파수랑 회전기기에서 만든 주파수랑은 어떻게 좀 구별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첫 번째로 관성은 이제 그 발전기 스펙 시트에 그 발전기가 만들어졌을 때 터빈이랑 제너레이터 체결된 상태에서 그 이너시아가 얼마인지를 그 스펙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 1.1기가세크라는 그 수치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신재생에서 그 지금 그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가 그 그리드 포밍 인버터가 있는데 이제 그리드 팔로잉 인버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계통의 우리 회전형 발전기들이 대규모 전력 계통이 60Hz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그대로 모사한다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걸 그대로 모사해서 60Hz면 60Hz를 만들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59.8H라면 59.8H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60Hz를 유지하려는 어떤 관성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드를 팔로잉 그냥 따라간다. 그 따라간다는 그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버터 기반 자원의 현재 그리드 팔로잉 형태의 인버터들은 그 계통 그 주파수를 유지하려는 능력이 없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